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화되면서 푸드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 마케팅 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설득의 심리학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푸드 마케팅과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설명드리겠는데요. 설득의 6대 법칙이라고 하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제안한 설득의 6대 법칙의 정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득의 결과물을 만드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푸드 마케팅에서 설득의 6대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님은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고요. 심리학과에 봉직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설득의 법칙, 인플루언스라는 책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강의에서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의 심리학의 6대 원칙들이 푸드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가지 원칙을 간단히 나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 두 번째가 사회적 증거, 세 번째가 헌신과 일관성, 네 번째는 호감의 법칙,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 마지막으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상호성의 법칙인데요.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을 주면은 나도 좋은 일을 베푸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얻게 되면은 나쁘게 갚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상호성 또는 호혜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식품 마케팅 상황에서도 뭐 종종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무료로 샘플을 나눠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먹기만 하고 안 사기 참 미안한 경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상호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뭐 다른 접근으로는 요리책이나 뭐 레시피, 영양 가이드를 무료로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한테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해서 우리 제품의 구매로 연결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미국이나 이런 북미권 국가를 여행하신 분들은 팁 문화에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팁을 줄 때 사탕 같은 거 하나 올려가지고 팁을 요청했을 경우에 실제로 팁에 주는 금액 자체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팁을 요청하는 것보다 뭔가를 줌으로써 그 상호성의 원리, 호혜성의 원리를 잘 이용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팁 양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호성의 원칙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것을 받았는데요. 교회 주보가 있고요. 이게 폴로라는 사탕을 함께 줍니다. 이런 경우도 어떤 원칙이 적용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냥 주보만 보게 되면은 보지 않고 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폴로 사탕이기 때문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이라도 교회의 주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근거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근거의 원칙에 앞서서 간단한 규범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적인 규범, 디스크립티브 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describe,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금지 명령 규범은요, 인정티브 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하지 말라고 이제 강제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규범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에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따르는 사고 때문에 디스크립티브 놈, 그런 설명적인 규범이 훨씬 더 파워풀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포모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나타나는데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배제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걸 쓰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쓰니? 사람들은 모두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포모 마케팅을 활용한 원칙인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디스크립티브 노음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포모 마케팅 또 디스크립티브 노음, 설명적인 규범을 잘 설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실제 실험한 내용이고요.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은 디스크립티브 노음, 그러니까 설명적인 규범을 썼고요. 또 한 번은 금지적인 규범을 썼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